네, 잠깐 사라졌다가 돌아온 사이에 시장의 분위기도 또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국회의장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시 20분 긴급 성명 발표는 취소됐다고 합니다.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속보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은 없다며 3시 20분에 시장이 예상했던 긴급 성명 발표는 취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코스닥의 지수 하락폭 다시 조금은 더 밀렸습니다. 1.42% 하락하면서 오늘 코스닥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무언가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 1% 안까지 하락폭을 줄였던 코스닥이었는데요. 다시 661선까지 밀려났고요. 약박원까지 다 올라왔던 코스피 지수도 현재는 0.59% 하락한 2,427.54포인트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이 정치의 불확실성 오늘 다 털고 가고 싶어요라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의 염원이었는데 주말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과연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유창희 본부장, 김민성 매니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좀 빠르게 끝이 났으면 했는데 네. 오늘 대국민 담화라든가 뭔가 발표가 있을 거라고 시장이 예상을 했는데 또 이게 네. 한 10분 만에 10여 분 만에 의견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실망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남은 20분 어떤 전략으로 종가 베팅해 보는 게 좋을지 먼저 유창희 본부장의 마감 매매 포인트 전해주시죠. 일단은 낙폭과대주를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말 각 금초 기준으로 계속 뭔가 변화가 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 다음 주에 시장이 충분히 안정세를 띌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지금 조금 많이 빠졌던 종목군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저가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대낙 폭주의 저가 매수를 해보자. 앞서 황대수 지점장님도 이제 많은 악재들이 다 나온 상황에서는 약간의 호재 혹은 위기가 조금만 축소돼도 시장은 상승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과대낙 폭 저가 매수.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과대납폭주 저가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시장이 밀리는 이유가 이제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이 안 좋아서 밀린다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생기다 보니까 투심이 꺾이면서 좀 계속해서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좀 더 다른 포인트로 생각을 하면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방금 이제 본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시장에 대한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또 우리가 기회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 다 마감 전략의 포인트로는 과대낙 폭주로 일치가 됐습니다. 좀 뼈아픈 말이긴 한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한 분이 대부분이 낙폭과대 아닌가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중에서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어떤 종목으로 종가 베팅 해볼까요? 네, 어찌되었던 이틀 사이에 제일 많이 밀린 게 금융주예요. 네. 4대 금융지주가 이틀 동안 시가총액이 한 12조 가까이 빠졌죠. 그 얘기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빠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국가 신용도가 갑자기 안 좋게 나갈 것이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환율은 다음 주 이후면 조금 안정세를 띌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은행주들의 실적이 갑자기 적자가 전환되거나 혹은 급감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갑자기 연말 배당 안 주겠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빠졌다라면 또 반등도 또 제법 강하게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 어쨌든 최근에 1년 동안 지긋지긋합니다. 다른 은행주들은 그래도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그냥 박스권이에요. 하단이 58,000원, 상단이 한 67,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하단 한 58,000원이 크게 이탈만 안 한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상단 65,000원 정도 단기 목표가 열어놓고 다음 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누구보다 많이 밀린 금융주 안에서 하나금융지주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65,000원, 손절 가격은 58,000원이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은 과대낙 폭주로 무엇이 눈에 띄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믿고 사는 바이오였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사이클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 수급 자체에 대한 주도 역할이 바이오가 다시 한번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중에서도 좀 그나마 그동안 잘 버텼던 좀 셀트리온이 모멘텀이 좀 회복이 되면서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 중에서도 현금찰증 능력이 얼마큼 중요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적이 기반이 되는 기업들이 좀 더 시장에 부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셀트리온은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랑 CDMO에 대한 산업을 지속적으로 좀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만 하더라도 내년에 좀 우리가 좀 더 기대감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셀트리온은 여러 가지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하락에 좀 방어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다시 한번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좀 더 기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는 한 21,000원대까지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세가 좀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164,000원대 이탈 라인은 좀 우리가 주의해서 보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은 믿고 봤던 바이오주가 살짝 흔들렸으니까 그 안에서 다시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자. 셀트리온 언급해 주셨네요. 목표 주가 21만 원, 손절가는 16만 4천 원 언급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시장이 오늘장 골라드린 종목들 덜고 가는 게 좋을지 매도하는 게 좋을지 내일장의 모습은 어떨지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후에 시세가 급변한 대표적인 종목 보시죠. 일성건설입니다. 현재는 20% 상승만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테마주죠. 오늘도 정치인 테마주는 대다수의 종목이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은 15.76% 강세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서진 시스템은 3.1% 오름세로 28,350원 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이시언 시스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제이시언 시스템의 경우에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드론 테마로도 보기도 하지만 이 머스크 XAI의 콜로서스 엔비디아 칩과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거론된 바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나 저나 머스크의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오늘의 이 급등 오늘만일까요? 내일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오늘만이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머스크가 엔비디아한테 GPU를 공급한다고 해서 이게 제이시언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제이시언이 전 세계 글로벌 판매망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제이시언을 통해서만 사야 된다라면 당연히 대단한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엔비디아 제품이 처음 판매되는 게 아니죠. 작년부터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되는데 제이시언 시스템의 실적이 엄청 좋아졌느냐? 전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왔다는 거. 어떻게 보면 테마 위주로 주가가 올라오는 거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테마주의 어떤 기대감들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아까 대전제를 깔아놓은 게 다음 주면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번 주에 강했었던 테마주는 다음 주에 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종가에는 좀 이익 실현을 좀 하면서 다음 주 흐름을 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이시언 시스템이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만 상승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이 머스크와 관련해서 갑자기 오후에 시세가 분출된 서진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 X의 3천억 원 가량의 장비 공급 소식에 오늘장 주목을 받은 건데요. 이 서진 시스템의 경우에도 이 스페이스 X의 게이트웨이 웹 장비 등 3천억 원 규모 구매 주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서진 시스템의 경우에는 앞서 그 제이시언 시스템과 달리 실체가 있는 머스크와의 연관이 있습니까? 서진 시스템은 원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ESS로 많이 분류가 있지만 원래 통신 장비 쪽으로 해서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스페이스 X 쪽으로 해가지고 관련돼서 공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통신 장비 쪽은 서진 시스템이 매출이 계속 좀 줄어드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그런 것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을 보여준다라면 주가에는 충분히 좋은 영향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세가 분출되면서 지금은 4% 상승만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앞서 봤던 제이시언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실체가 있는 연관성이 보인다라는 의견,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S넷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S넷의 주가는 10.38%의 상승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했는데 장대 음봉이 기록이 됐어요. 미국 엔비디아와 새로운 협업 기회를 모색 중인 S넷입니다. 엔비디아 색 있습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뭐 있기야 있겠지만 네.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을지 이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만 좀 상승을
한 거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오늘 같이 시장이 좀 불투명하고 좀 투심이 안 좋아질 때 이슈를 띄우면서 이제 좀 강압적으로 끌고 올려가는 그런 종목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앞전에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슈 때문에 기대감을 다 끌어오면서 주가를 많이 상승을 시켰고요. SN도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시기에 좀 기사성으로 이제 테마적으로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여기에 대한 재료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가 좀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바라보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이제 긴 음봉 자리로 마감이 되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물량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자금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슈로 끌어올리고 어느 정도 물량들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지속성 있는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주의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S넷도 오늘만 상승 의견 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오늘 시장에서의 좀 급하게 시세가 분출된 종목은 조심하자라고 하니까요. 제이시언 시스템과 S넷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찰 실현 타이밍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55% 하락을, 코스닥은 1.64%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전에 속보처럼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3시 20분 긴급 성명을 발표하겠다. 취소했던 현안 입장 발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내용을 언급했는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시장 안에서 여전히 불안하니까 하락률 상위 종목도 많은데요. 이오플로우 오늘까지도 급락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9.93% 거래 제한폭까지 밀렸고요. 한일단조와 오로스테크놀로지, 제테마, 덱스터 모두 다 두 자릿수의 급락 보여집니다. 한일단조 최근에 좀 방산으로 엮이면서 주가가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장 좀 크게 밀리고 있어요. 하락의 요인 뭐라고 보시는지 현 구간에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오늘 뭐 많은 종목군들이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못해서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제일 크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주요 지역들, 러우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뭐 중동.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안 좋았다가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한번 만나고 싶다고 발언하면서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지정 리스크, 주요 지역의 지정 리스크가 감소되는 부분들도 방산주에 대해서 차익성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조금은 특히 추세가 완전히 이탈되면서 오늘 하락이 크게 나오는 거라서 뭐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어떤 10월, 11월 달에 어떤 강한 상승 그 고점까지 올라갔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일단조뿐 아니라 많은 방산 테마주가 좀 밀렸습니다. 일단 유창희 본부장님은 매도 의견 주셨는데 김민석 매니저님도 동의하시는지 오늘 이 종목 말고도 방산주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탄핵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네. 그동안 수출과 수주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그 보탬이 사라질 수 있다 보니 많은 방산주가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 줄여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반등 사이클을 통한 반발 매수를 이용하는 좀 매매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 다음 주는 어느 정도 과대낙폭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이제 일시적이라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산에 대한 모멘텀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방산 산업에 대한 모멘텀을 훼손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위 산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지금 러우라든지 중동에 대한 전쟁 때문에 이제 주변 국가들이 무기에 대한 좀 지원 때문에 이제 공백기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한국 무기로 수출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대한 이제 우리가 모멘텀을 봤을 때는 방산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좀 무기가 많이 비어 있는 공백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수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이 사이클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지금 조정 구간 이후에 또 내년에 또 실적이 잘 찍히는 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더 지금 구간이 좀 싸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단조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두 분의 선택이 다르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제테마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나름 호재가 나온 것 같은데 13% 넘게 급락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의료기기 및 톡신 의약품 제조 연구기업인 제테마가 오늘 공시를 통해서 자사 보툴리눔 독소 A형 톡신 제제에
국내 품목 허가를 정식 획득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리포트에서도 이제는 좀 주목해 봐야 될 때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주가는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13% 급락하고 있어요. 호재가 아니었나요, 매니저님? 요새 들어선 시장이 호재가 나오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다라고 하면 세론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슈에 대해서 끌어올리는 종목들을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굉장히 좋은 이슈로 끌어올렸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이상의 상승에 대한 동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는 좀 세론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제테마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나오고 나서 긴 장대 음봉이 나오는 모습은 그동안에 좀 끌어올렸던 자금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자금들이 더 이상에 대한 모멘텀은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매도한 경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낙폭 과대가 좀 심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추세가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매도할 때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재는 맞는데 이걸 세론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오늘장 제테마를 매도하고 있다. 그래서 나도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의견 주셨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매수도 가능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오늘 두 분이 다 엇갈리시네요. 왜냐면 이게 물론 이제 세론으로 주가가 빠졌는데 네. 그 빠진 자리에서 더 빠질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제테마 같은 경우는 더 빠질 자리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오늘 뭐 꼭 이제 다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도 물량도 좀 많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다음 주 정도면은 충분히 뭐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반등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톡신 시장, 그러니까 특히 이 미용 관련된 보톡스, 뭐 필러 이런 시장은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가능성도 없고 여기 어쨌든 참전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네.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오늘 호재가 맞고 그로 인한 세론성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이것을 매수 기회로 보느냐 아니면 여기서 약간의 부침이 있을 수 있으니 살짝 피했다가 다시 보자. 이런 관점의 차이는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도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이 분출됐던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KB금융, 알테오젠, 카카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KB금융이 이틀 연속 급락하고 오늘도 하락하긴 하지만 그래도 급락까지는 아니고 1% 내의 약세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장 큰 피해주로 지금 금융섹터가 네. 꼽히고 있는데 펀더멘털 상에도 훼손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없죠. 없어요? 네, 아까 제가 하나금융지주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약간 정책에 대한 어떤 후퇴에 대한 우려감인데 저는 근데 정책이 그러니까 정부가 바뀔지 안 바뀔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부가 바뀐다고 치죠. 그런다 했을 때 기존에 인기 있는 정책을 없애고 뭐 인기 없는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밸류업 이런 정책은 전 세계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만 했었던 게 아니고 그러면 배당 자체가 갑자기 줄어든다든가 하진 않는다 생각하고 있고 이게 줬다 뺏는 게 제일 싫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배당을 올해는 많이 했는데 내년에 안 하겠다?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서 오히려 기회로 이럴 때 금융주 사지 언제 사겠나 생각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밸류업의 속도가 좀 더뎌질 것 같다라는 우려 그리고 외국인이 이탈한다면은 많이 들고 있는 금융주를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KB금융의 주가가 밀렸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은 펀더멘탈상에 변한 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기에 오히려 KB금융 앞서 이야기했던 종가 베팅 종목처럼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면서 오늘장 마감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47% 밀린 2,430.39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4%가량 내리면서 661.6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나마 시장에서 좀 고무적이었던 건 연기금과 금융투자를 포함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8천억 원 가깝게 매수 물량 늘어냈고요. 코스닥에서는 1,333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외국인의 코스닥 매수량이 다소 줄어들었다라는 게 아쉽습니다. 12월 6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변수랑 악재에 이제 좀 둔감해질라 치면 갑자기 또 우리가 모르는 변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연말에 가장 큰 변수는 사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대통령의 당선 소식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주식들 증시가 이제 안정세를 보여주려고 했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이번 주에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시장이 변수에 크게 맞아버렸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급락을 또 보여줬었는데요. 마지막까지도 참 눈을 뗄 수 없었던 국내 증시 어떻게 종가 형성했을까요? 보시죠. 코스피는 0.56% 하락한 2,428.15에 코스닥은 1.43% 밀린 661.33에 장을 마쳤습니다. 먼저 코스피 마감 브리핑 해볼까요, 매니저님? 네, 지금 시장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기간이 지속적으로 좀 받치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좀 경직성은 나타나고 있어서 그 점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제 기관들이 꾸준하게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패닉셀은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시장 반등 사이클을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자금들도 굉장히 많고 연말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했던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으로 배당 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모멘텀 등의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연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좀 대형주라든지 실적이 기반되는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거의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땐 바닥이 거의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힘든 시기는 거의 다 끝났다라고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시장에 대한 반등 사이클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가 3.41% 하락, 그리고 고려아연은 막판에 9.35% 밀리면서 오늘 240만 원까지 올랐던 주가 181만 3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브리핑 해주시죠. 네, 코스닥은 1.4% 정도 조정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코스피는 외국인이 한 3천억 정도 매도가 좀 확대되면서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매수를 좀 보여줬고요. 또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왔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너무 코스피보다 좀 많이 약했었던 부분들은 일단 오늘 바이오주들이 조금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좀 조정이 나왔고요. 또 2차 전지도 제법 강한 조정들이 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또 최근에 좋았었던 AI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뭐 테마주들이 전체적으로 뭐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을 띠다 보니까 코스닥이 조금 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도 상당히 저점 대비해서는 한 2.6% 정도 반등을 준 겁니다. 장중에 거의 4%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던 거에 비해서 낙폭을 많이 줄였던 걸 감안한다면 다음 주는 그래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마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또 어떤 재료를 주목해야 될지 미리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선택한 다음 주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무엇일까요? 보시죠. 이창희 본부장님은 기승전 탄핵 통과 여부를 주시하자라는 데 별점 3점을 주셨고요. 김민성 매니저는 이와 함께 테슬라가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는 이 재료도 놓쳐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테슬라 52주 신고가 이야기 국내 증시하고는 큰 상관없는 그냥 테슬라 별개 이야기다라는 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우리 매니저님은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 보죠? 네,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조용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반에 대한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시장이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관련주들을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테슬라랑 밸류체인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두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랑 LNF는 테슬라에 대한 밸류체인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좀 좋은 흐름을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이제 테슬라에 대한 성장에 따라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좀 수급 쏠림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반등한다면 실적이라던가 이슈에 또 주목을 할 테니 이 테슬라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같은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LNF 이 재료에 주목해보자라고 했고요. 이창희 본부장님은 기승전 탄핵 여부라고 하셨으니까 네. 거시적인 면에서의 포인트를 주실 건가요? 지금 이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보면 화요일에 네.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면서 강세를 마감하면서 이제 연말 랠리 나오나 보다 했는데
그걸 한 번에 무너뜨린 게 계엄, 비상계엄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것은 탄핵의 결정 여부라 생각하고 있어요.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이게 제일 큰 이슈.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장 신고가, 그 사이 계속 미국은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빠졌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시장을 좀 뒤흔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빨리 해소할 수 있는가.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뭐 하야가 됐든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주말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오늘 저녁 내일 나오는지가 상당히 다음 주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힘들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탄핵 뉴스 계속 주말 동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 또 만날 수 있는 시간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에다가 매일 경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장중에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튜브에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매주 화요일 2시 반에 너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인사이트들 그리고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인사이트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